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원래 비정규직이란 없었기에 하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산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지 않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돈이 아닌 생명을 존중한다면 산재 없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노동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로 차별을 만들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차별 없는 노동 현장을, 노동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동동 세 번째 시간,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를 시작합니다. 이 책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와 전국 불안전 노동 철폐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만들었는데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 현장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정규직의 삶과 고통, 비정규직의 권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헌장은 터무니없는 이상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상상이자 현실로 만들려는 노력일 텐데요. 지금부터 이 책이 새겨진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한 헌장을 하나하나 보고 다른 세상을 향한 상상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는 방식은 대부분 비슷해 인터넷이나 구인 광고, 신문을 보고 입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본 기억은 없답니다. 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없는 곳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는 정부와 언론은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더 나은 일자리가 나오기를 바라며 전전할 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누구나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원하고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금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은 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기해고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고된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을 채워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일합니다. 고용 불안, 절반의 임금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린 이 사회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를 쓸 수 없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닥을 향한 경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1조. 안정된 고용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파괴한다.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라도 계약 해지 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3조.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의 자율성을 빼앗아 시키는 대로만 일하게 하거나 보조 업무라고 불리는 일만 하게 하거나 다른 이들의 일을 함부로 떠넘겨서도 안 된다. 4조. 진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얻으려는 자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6조. 누구나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최저임금이 생활할 만한 임금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14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공적인 고용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간 업체에 돈을 내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 등 공적인 고용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차별, 배제, 포기를 부르는 노동 현실을 포용, 연대, 희망을 만드는 노동의 현실로 바꾸는 것을 이 헌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조선을 바꾸는 시작일 겁니다.
2014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13명이 산업재해로 죽었지만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100억 원 넘게 감면했습니다. 사내하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과 뇌손상을 입은 6명의 노동자에게는 어떤 약품을 사용하였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안전교육마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위험한 일을 더 위험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위험의 외주화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비정규직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적정한 휴가와 휴식 시간을 누리고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살 수는 없다. (8조) 노동자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투입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자는 언제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9조)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죽음을 부르는 야간 노동과 24시간 노동, 강제 잔업과 특근은 없어져야 한다. 누구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겐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세계 제1의 산재공화국, 한국에서 진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바지 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망은 기업살인입니다. 살인의 진짜 주범인 원청 사장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김용균법 말고 진짜 김용균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합니다. 또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에게만 시킬 수 없게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 그러면 노동 현장이 조금은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차별은 노동자의 신분을 줄세웁니다. 이런 신분의 위계화는 강한 통제력을 갖습니다. 신분차별은 임금, 부가급여, 복지, 작업환경, 복장, 호칭, 언어 등 다양한 영역으로 차별이 이어집니다. 이 책에서 파견 노동자는 한 번은 출퇴근 카드를 잘못 찍어서 수정해달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정규직이 야, 너 파견 주제에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수많은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진 사람들이 비정규직입니다. 그 차별로 권리는 빼앗기고 인권은 내동댕이 쳐져 버렸습니다. (2조) 차별은 노동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직무나 고용 형태, 성별과 국적,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특정한 성과 연령의 노동자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아서도 안 된다. (10조) 공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업무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쉴 공간도 있어야 하며 밥 먹을 공간도 있어야 한다. 그 공간에서 노조활동도 할 수 있어야 한다. 11조 호칭은 그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된다. 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부조도 제공되어야 한다. 15조 고의가 아닌 모든 손실 비용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과적벌금, 손해비용을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납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16조 노동자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상은 천차만별이고 모두 다르고 다양합니다. 나와 다르고 정규직과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서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갑질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것처럼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인 것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차별은 중단해야 합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세계 인권 선언을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한국. 우리는 이 차별의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이 책에서 통신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후 노조가 없었던 회사 생활을 말합니다. 1년 혹은 2년마다 법인명만 바꿔서 연차도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회사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을 위해 아부했던 일, 점심시간도 없고 당연했던 토요일 출근과 일요일 당직이라는 장시간 노동에도 시간의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일.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자를 천대하며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사례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의 노동 3권과 노동관계법으로 노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이 자신의 권리를 말하면 사측의 온갖 갑질과 해고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수고용이란 이름이 붙여진 노동자에게는 노동기본권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진짜 사장인 원청을 만날 수도 없고 아무 권한 없는 가짜 바지사장만 상대해야 하는 파견, 도급, 하청 노동자는 미칠 노릇입니다. 5조 권리를 찾고자 하니 이들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예술 노동자, 가산 노동자, 실업자와 구직자, 해고자 모두 노동자로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12조 노동자는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고용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의 노동통제 구조에 개입하고 바꿀 권리가 있다. 17조 비정규직도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노동 조건의 향상을 요구하고 권리를 이야기하고 교섭하는 모든 권한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에게 있다. 18조 노동자들은 위계와 경쟁을 거부하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과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나설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유권자의 권리처럼 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노동권이 있습니다. 자꾸 넓어지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없애야 합니다. 법조문에만 있는 형식적인 노동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할 때 받게 되는 사측의 탄압에 연대해야 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도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실 길다면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또 여전히 비정규직 사회 현장의 조항들이 다시 읽혀야 되고 많은 분들께서 이 모든 노동의 받침이다라는 책을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는 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인 거죠.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대되어 간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고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정말 진정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들을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법과 제도를 철폐해내는 것. 그리고 사실상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의 이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라는 것으로 재구성될 때만이 우리는 그때야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담겨 있는 이 노동자들의 절절한 삶의 기록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권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의미들을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사실상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진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우리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이 책이 가장 적절하게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사회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고용, 임금, 안전, 차별, 인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노동자에게 재앙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주어진 재앙의 무게는 가늠조차 힘들 정도로 무겁고 무거울 겁니다. 어쩌면 무거운 것을 넘어 두려움과 절망일 겁니다. 우리는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별에 반대하나요?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한 사회 현장을 부정하나요? 사회 현장의 내용이 글자에만 있지 않고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일터와 삼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상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을 채워준 정부 정책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연대와 희망으로 함께할 때입니다. 책 읽어주는 동동이었습니다.